2024년 초 본격적인 반도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 베트남은 반도체 생산 관련 인프라, 정책 지원 등 해당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에 결국 이로 인해 삼성은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지난 14일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그룹을 중심으로 베트남 내 투자가 축소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며 베트남 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한국 기업을 향해 강한 어조의 불만을 쏟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베트남 내 자본 리쇼어링이 본격화되며 베트남의 첨단 기술 산업국으로의 도약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28일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15일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 회사 해외 법인의 본사 배당액은 21조 8,457억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보다 158배 많은 금액이다. 연간 배당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베트남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배당금 형태로 자국으로 회수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곧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저부가 가치 제조업 그 이상의 기지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국 삼성전자가 투자하리라 기대되던 반도체 중심의 고부가 가치 산업은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소식을 마주한 호드 퍽 베트남 재정부 장관은 삼성의 반도체 생산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조속히 마련해 2024년 초 하이응웬성 양산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했으나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당혹스러운 상황이다며 베트남은 반도체 생산 관련 인프라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 등 해당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에 결국 양국 간 신뢰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기업은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며 격정적인 어조로 삼성을 향해 불만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총리는 지난 8월 기업은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라며 반도체 전문 인력을 5만 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천명하며 기획투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에 지시하여 최주호 SEV 복합단지장을 만나는 등 삼성의 베트남 R&D 투자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기에 당연히 반도체 생산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리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결과이기 때문이다. 며 국내 기업 대부분이 법인세법 개정으로 국내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해외 유보금을 해외에 쌓아둘 이유가 없어진 만큼 국내 자본 유입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베트남 내 스마트폰 생산 라인의 경우 여전히 문제없이 운영 중이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베트남 사업장의 매출액이 2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2%포인트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국으로 회수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불안감을 갖기에 차고 넘칠 만한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MSB 경제연구센터는 올 들어 베트남 FDI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수출 감소가 수치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이들 FDI 기업들은 베트남 경제의 주축이 되었으나 베트남 국내 기업들의 성장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전자의 리쇼어링 소식에 베트남 정치권뿐 아니라 수많은 외국 투자자들 역시 이번 삼성전자의 결정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지난 12월 삼성전자가 베트남 하노이 내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마련하자 수많은 외국 자본들이 삼성전자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 심리에 천문학적인 자본이 덩달아 투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이에 당연하게도 삼성전자의 예상외의 움직임을 놓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외신들은 지난 12월 설립된 R&D 센터가 완공되며 본격적인 기술 집약 산업으로의 도약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부푼 베트남이 설립된 지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같은 갑작스러운 결정은 그들이 베트남의 기술 투자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최근 들어 베트남 총리, 공산당 서기장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중국 경제포럼에 연이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은 그간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신림한 취하는 외교 전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중국 해양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카드로 쓰일 수 있으며 중국 입장에선 동북아 해양 패권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잡아놓아야만 하는 존재인데요. 문제는 지난 10월 20일 중국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설립한 개발도상국 개발 프로젝트인 1대1로의 탄생 10주년을 맞아 베트남 보반트엉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입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진핑을 돋보이게 하는 자리인 걸 뻔히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중국의 들러리를 서겠다고 자처한 것이었죠.
이에 더해 외줄타기를 해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인과 기자 등 50여 명의 정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려 했다는 폭로가 뒤이어 터지며 결국 베트남이 미국을 척지게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아시아 파이낸셜은 베트남 정부 당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협정을 맺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던 중 미국 정치인과 기자 등 다수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 대상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하원 의원, CNN의 수석 국가안보 분석가 짐 슈터, 언론인 등 총 50여 명이 그 대상이었으며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스파이웨어가 휴대전화에 설치되도록 유도했다. 해킹이 성공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그들이 수집한 증거와 문서를 프레데터가 인텔렉사로부터 여러 중개자를 거쳐 베트남 공안부에 판매된 것으로 추측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양국 간 우호적인 협정 관계를 맺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한 시기 이같이 안면 몰수하고 방배를 위해 출동한 고위 관료들의 주요 정보를 해킹했다는 사건을 미루어 볼 때 결과적으로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에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패권을 놓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며 움직이는 상황에서 굳이 베트남의 반도체, 첨단 기술 산업을 투자를 해주면서까지 삼성의 우호적인 국가였던 미국을 등질 이유가 없었기에 이 같은 발빠른 액션을 취한 것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베트남 당국은 삼성전자의 발빠른 움직임에 다소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지난 28일 베트남 파이낸셜 타임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를 통해 이들의 다급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8일 이날 오전 호득 퍽 베트남 재정부 장관은 최주호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장을 접견하였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의 삼성의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금융 시스템 재편, 기술 혁신 및 개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베트남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업이라며 앞으로 삼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해당 자리에서 퍽 장관은 리쇼어링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협력과 신뢰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며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경제 협력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 일정이 11월 초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보와 나우신문이 보도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주목해야 할 사안은 공동성명에 시 주석이 그간 자주 사용한 운명공동체라는 문헌을 넣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정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측은 이런 표현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기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해당 단어의 사용을 배제해달라는 요구 조건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해당 단어 사용의 유무에 따라 삼성전자의 베트남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의 행방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하노이 R&D 센터를 완공시키며 잠시나마 베트남 인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삼성전자.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진다면 베트남이 후회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은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